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형적인 작전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엔터주 일봉 차트인데요.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고 요즘 오징어 게임이 뜨니까 국내 엔터주들이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요. 사실 국내에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장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영상 제작 업체들은 대부분이 적자 상태에다가 수익이 난다고 해도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영상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주식은 절대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판만 그럴듯하지 영세하고 추후 성장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뿐이죠. 사실 오징어 게임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창작산업은 저작권이 중요한데 꼴랑 200억 받고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판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판권을 넘긴다는 건 앞으로 권리 행사나 부가적인 수입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인건비만 받고 퉁친 겁니다. 그 인건비마저도 똥값으로 받았는데 국내 엔터주 급등이 말이 되나요? 양아치 똥손들만 신난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내내 이렇다 할 큰 시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이슈화 되기 전에 여유있게 미리 베팅을 하고 기다리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아니면 눈여겨보고 있다가 급등할 때 바로 올라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박스권은 5,500원에서 6,5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급등하기 2주일 전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손들의 물량 확보가 이때 있었다는 거죠.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아봐야 하루에 만주에서 5만주 내외입니다. 거의 바닥 수준인데요. 근데 이날 40만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인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전날 종가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똥손들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같이 따라 들어온 똥파리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가 줄어드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폭락을 시킵니다. 왜냐면 겁을 줘서 기존 잠재 물량과 혹시 모르는 똥파리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똥손들이 작업을 한 거죠. 전형적인 작전주의 형태입니다. 여기 반등이 나올 때 소량의 물량으로도 상승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똥손들은 웬만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 상승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할 때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마주나 작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아닌가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물량이 거래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숨겨진 악재 때문에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박스권의 하단인 지지선을 뚫으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대량의 물량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똥손들이 장난을 친 거죠. 따라서 테마주나 작전주들은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폭락을 하는 척 하면서 남은 물량까지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급등을 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미리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급등할 때 올라타는 거죠. 그래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바로 이날인데요.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10월 15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전부터 순차적으로 호재성 뉴스 기사가 이렇게 3번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차트의 패턴과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전형적인 작전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기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요. 정말 절묘하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도 똥손들이 호재성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을 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량을 걷어들였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데요. 앞으로 더 갈지는 똥손들만이 알겠죠. 하지만 괜찮은 작전주들이나 테마주들은 고점에서 적게는 1, 2주 혹은 많게는 한두 달 조정을 하다가 상승 3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직 오징어 게임의 이슈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똥손들만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얼마 후에 호재성 공시가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이슈가 엔터주들에게 상승 명분을 줬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제작을 한다면서 투자자 모집이나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똥손들은 그 호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베팅을 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아닌가요? 이건 이 당시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멘텀 등 기대할 요소가 많다. 하지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증권사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입장을 밝힌 건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이런 입장이 바닥이 아닌 고점에서 나온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이 회사 재무제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도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2021년 6월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코스닥 종목은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든요. 앞으로 3, 4분기가 남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점점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보면 이 종목은 급등을 할 게 아니라 급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이러니고 모순이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이슈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의적입니다. 여지껏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무슨 수로 갑자기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제작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국내에 상장된 영상 제작 업체들이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시장에서 퇴출됐죠.